현우와 지연은 결혼한 지 거의 3년이 되었어요. 그들의 결혼 생활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상적이었죠. 현우는 항상 모범적인 남편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타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아내를 위해 준비했어요. 지연은 집안을 잘 꾸미고 남편이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둘 다 안정된 직장과 좋은 수입이 있었고 더 넓은 아파트를 사고 몇 년 안에 아이를 맞이할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주말 저녁이면 함께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로맨틱한 카페에 들르거나 집에서 좋아하는 요리를 함께 만들었어요. 현우는 직업 특성상 짧은 출장이나 늦은 미팅이 잦았어요. 그럴 때마다 지연은 이해심 많게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기다렸어요. 반대로 지연이 출장 가거나 야근할 때 현우도 집안일을 마다 않고 아내를 챙겨주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다가오면서 작은 변화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생겼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점점 3-4번으로 늘어났어요. 지연은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마케팅팀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갑작스러운 회식을 자주 한다고 했어요. 현우는 사무실 생활을 잘 알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었어요. 현우는 아침에 지연을 깨우며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바쁘겠네?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해. 지연은 졸린 눈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하루가 밝아. 그런 평범한 아침이 이어졌어요. 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지연의 옷차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최근에 그녀가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좋은 일이라고 여겼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현우가 먼저 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지연을 기다렸어요. 시계가 10시를 넘기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연이 들어오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미안, 여보. 오늘 회식이 길어졌어. 현우는 일어나 안아주며 물었어요. 괜찮아? 피곤해 보이네.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응, 재미있었어. 팀원들이랑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날 밤 현우는 지연의 코트에서 낯선 냄새를 느꼈어요. 평소 그녀가 쓰는 가벼운 꽃향기가 아니었어요. 남자 향수처럼 진하고 고급스러운 냄새였어요. 현우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마 회식 장소에서 묻은 거겠지.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꼼꼼히 했어요. 평소보다 립스틱을 더 진하게 바르고 블라우스에 목걸이를 걸었어요. 현우가 뒤에서 보며 말했어요. 오늘 예쁘네. 특별한 일 있어? 지연은 거울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동료들 앞에서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당신도 칭찬해주니 기분 좋다. 그 주말 둘은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낙엽이 흩날렸어요. 현우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요즘 바빠 보이네. 건강 챙겨. 지연은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당신도 출장 많잖아. 우리 서로 잘 챙기자. 그들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미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년쯤 아파트 사자. 아이 방도 하나 만들고. 현우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 꿈 이루자. 하지만 다음 주부터 지연의 늦은 귀가가 더 잦아졌어요. 월요일 저녁, 현우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9시가 지나서야 지연이 돌아왔어요. 그녀의 치마가 살짝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현우가 물었어요. 지연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팀 미팅이 길어졌어. 클라이언트 피드백 받느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블라우스에서 다시 그 남자 향수가 났어요. 이번엔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화요일 아침 지연이 옷장을 뒤지며 새 드레스를 골랐어요. 빨간색으로 평소 그녀 스타일보다 화려했어요. 현우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 옷 새로 산 거야? 잘 어울려. 지연은 웃으며 돌아서며 포즈를 취했어요. 응, 지난주에 샀어. 오늘 회식에서 입어보려고. 현우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회식에 왜 이렇게 차려입지? 그날 밤 지연은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어요. 현우가 소파에서 졸고 있다가 깨어났어요. 늦었네. 재미있었어?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가며 대답했어요. 응, 팀장님이 새 프로젝트 이야기하시면서 분위기 좋았어. 그녀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현우는 그녀의 핸드백을 보았어요. 안에서 립스틱과 귀걸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고급스러운 브랜드였어요. 수요일 현우는 회사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아내가 바빠. 회식 많아.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케팅 쪽이잖아. 클라이언트 접대도 많을 텐데.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럴 수 있지. 집에 돌아와 지연을 기다렸어요. 이번엔 8시에 왔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현우가 안아주며 말했어요. 지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응, 내일 또 바쁠 것 같아. 목요일 저녁 지연이 다시 늦었어요. 현우는 저녁을 혼자 먹고 TV를 봤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일어났어요. 지연의 뺨이 살짝 붉었어요. 술을 마신 기색이었어요. 오늘도 회식? 현우가 물었어요. 지연은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응, 팀원 생일 파티였어. 케이크 먹고 왔어. 하지만 그녀의 입술에 립스틱 자국이 살짝 번져 있었어요. 현우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금요일 아침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특별히 신경 썼어요. 새 하이힐을 신고 머리를 곱게 빗었어요. 현우가 보며 말했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예뻐. 지연은 웃으며 뺨에 키스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기분 내고 싶어서. 사랑해, 여보. 현우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나간 후 현우는 그녀의 향수병을 보았어요. 평소 쓰던 게 아니었어요. 새로 산 남자 향수 같은 냄새가 났어요. 그 주말 둘은 집에서 쉬었어요. 현우가 요리를 하며 지연에게 물었어요. 요즘 회사 어때? 재미있어? 지연은 소파에 기대며 대답했어요. 응, 프로젝트가 많아서 바빠. 하지만 보람있어.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당신도. 그런데 다음 주부터 변화가 더 뚜렷해졌어요. 지연이 매일 저녁 9시 이후에 들어왔어요. 현우는 기다리다 지쳐 먼저 잠들었어요. 아침에 싱어보니 지연의 옷에서 항상 그 낯선 냄새가 났어요. 그녀의 메이크업도 더 세련되게 변했어요. 동료들 앞에서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싶어. 지연의 말에 현우는 수긍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지연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았어요.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봐. 발신자가 팀장님이었어요. 현우는 그냥 업무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이 돌아오자 현우가 물었어요.
팀장님 메시지 왔던데. 지연은 놀란 듯 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프로젝트 이야기야. 걱정 마. 가을 바람이 더 차가워지면서 현우의 마음에 작은 불안이 싹 텄어요. 지연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녀가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현우는 사랑스럽게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행복하자. 지연은 포근하게 안기며 대답했어요. 응, 영원히. 하지만 그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지연의 귀걸이가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고급 브랜드였어요. 선물 받았어? 현우가 물었어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추첨 이벤트로 당첨됐어. 운 좋지? 현우는 믿었어요. 그녀의 설명이 그럴듯했으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지연의 변화는 단순한 직장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요즘 지연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걸 느껴요. 처음엔 9시쯤이었는데 이제는 11시를 넘기는 날이 많아졌어요.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요. 현우가 오늘 또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으면 지연은 한숨을 쉬며 앉아요. 회사 압력이 너무 커. 동료들이랑 술 한잔해야 스트레스 풀려. 현우는 속으로 이해하려 애써요. 각 회사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월요일 저녁, 현우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뜨니 지연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고 입술에 립스틱이 살짝 번져 있었어요. 현우가 일어나 안아주려 하자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 여보.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 후에 팀원들이랑 한잔했어. 현우는 그녀의 입에서 나는 술 냄새를 느꼈어요. 조심해, 건강이 제일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요즘 이런 날이 너무 잦아. 화요일 아침,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현우가 커피를 타서 건네주자 그녀가 웃으며 받았어요. 고마워. 오늘도 바쁠 것 같아. 현우는 그녀의 목에 걸린 새 목걸이를 봤어요. 은은한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어요. 그 목걸이 새로 산 거야. 지연은 손으로 만지며 대답했어요. 응, 회사에서 보너스로 샀어. 예쁘지? 현우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보너스가 그렇게 자주 오나? 그날 저녁 지연이 십시반에 돌아왔어요. 현우가 TV를 보며 기다리다 물었어요. 오늘은 어땠어?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팀 프로젝트 마감이라 야근했어. 이제 샤워하고 자야겠어. 그녀가 욕실로 들어가자 현우는 그녀의 코트에서 다시 그 남자 향수를 느꼈어요. 이번엔 더 세게 났어요. 현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자꾸 이 냄새가 나지? 수요일 밤 지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현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 소리를 냈어요.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가 떴어요. 민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현우가 힐끔 보니 여보, 오늘 밤 정말 최고였어.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준? 그게 누구지? 동료 이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현우가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욕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어요. 그녀가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메시지를 지웠어요. 누구 메시지야? 현우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팀원 잘못 보낸 거야. 실수했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어요.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이 곁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데 현우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핸드폰을 그렇게 챙겨? 예전엔 욕실에 놓고 들어가도 상관없었는데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출근하며 현우에게 키스했어요. 오늘 저녁에 일찍 올게. 현우는 웃으며 보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출근길에 현우는 옛 친구 민호를 떠올렸어요. 민호는 지연과 같은 회사지만 다른 부서예요. 현우가 회사에 도착해 점심시간에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야, 민호야. 오랜만이야. 현우가 인사했어요. 민호가 반갑게 대답했어요. 현우, 잘 지내? 갑자기 웬 전화? 현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지연 회사 소식 좀 들어보려고. 요즘 마케팅팀 회식 많아?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회식. 요즘 사장님이 바뀌면서 회식 줄었어. 특히 마케팅팀은 프로젝트 바빠서 거의 안 해. 왜?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고마워. 현우가 서둘러 끊었어요. 민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회식이 적다고? 그럼 지연은 뭐 하는 거지? 목요일 저녁 지연이 집에 오자 현우가 저녁을 함께 먹으며 물었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회식 자주 해? 지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웃었어요. 응, 우리 팀은 좀 해. 스트레스 풀려고. 현우는 속으로 민호의 말을 떠올렸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지연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나 걱정돼. 지연은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여보. 사랑해. 금요일 아침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현우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팀 빌딩 워크숍 있어. 이틀 동안 외곽으로 가. 현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외박? 결혼 후 처음이네. 지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정이라서. 미안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다녀와. 연락 자주 해. 지연이 현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응, 걱정 마. 그날 저녁 지연이 짐을 챙겨나가자 집이 텅 빈 듯했어요. 현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밤 10시쯤 지연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 지연의 답이 왔어요. 응, 이제 호텔 체크인했어. 피곤해서 자야겠어. 현우는 침대로 가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왜 호텔이야? 워크숍이면 캠프나 리조트지.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토요일 아침 현우는 혼자 커피를 타 마셨어요.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잘 잤어? 오늘 일정 어때? 지연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응, 세미나 중이야. 재미있어. 현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즐겨. 사랑해.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현우는 지연의 서랍을 열어봤어요. 예전 사진들을 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어요. 왜 요즘 지연이 달라졌지? 일요일 오후 지연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우가 문을 열어주자 지연이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돌아왔어. 보고 싶었어. 현우가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도. 어땠어?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팀원들이랑 가까워졌어. 유익했어. 현우가 그녀의 가방을 정리해 주려 하자 지연이 재빨리 막았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 현우가 이미 가방 안을 힐끔 봤어요. 호텔 키카드가 보였어요. 부산의 5성급 호텔 로고가 선명했어요. 그리고 작은 영수증이 떨어져 나왔어요. 스파 서비스 커플용으로 적혀 있었어요.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워크숍에서 스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가 영수증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아,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야. 팀빌딩 활동 중 하나. 현우가 눈을 좁히며 물었어요. 커플 스파. 회사 워크숍에 그런 게 있어? 지연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특별 이벤트였어. 동료들이랑 같이 한 거야. 현우는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 잠든 후 현우는 부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영수증의 날짜와 호텔 이름이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부산, 워크숍이 서울 근교라고 했는데 불신이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주 월요일 현우는 회사에서 민호에게 다시 메시지 보냈어요. 지난 주말 마케팅팀 워크숍 있었어? 민호의 답이 왔어요. 워크숍. 우리 회사에 그런 거 없었는데. 왜?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거짓말이야. 지연이 왜? 화요일 저녁 지연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현우가 기다리다 물었어요. 오늘도 회식?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클라이언트랑. 하지만 그녀의 가방에서 호텔 키카드가 또 보였어요. 같은 호텔이었어요. 현우의 손이 저절로 주먹 쥐어졌어요. 워크숍 끝났는데 왜 또 이 키? 지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잊어버린 거야. 이제 버릴게. 현우는 그날 밤 지연의 핸드폰을 몰래 보려 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엔 공유했는데 현우의 마음이 아팠어요. 왜 숨겨? 수요일 아침 현우가 지연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요즘 바빠서 그런가. 우리 대화가 줄었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 곧 나아질 거야. 현우는 그녀가 나간 후 집안을 서성였어요. 서랍에서 지연의 일기장을 찾았지만 최근 페이지가 비어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 지연이 집에 오자 현우가 꽃을 사와서 건넸어요. 우리 데이트할까? 지연은 기뻐하며 안겼어요. 좋아. 주말에?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의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현우가 슬쩍 보니 민준의 메시지. 보고 싶어. 지연이 재빨리 지웠어요. 금요일 현우는 퇴근 후 지연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나오는 걸 기다렸어요. 7시쯤 지연이 나왔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함께였어요. 그들은 웃으며 차에 탔어요. 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저 남자가 민준인가?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어요. 지연이 11시에 들어오자 현우가 물었어요. 오늘 누구랑 있었어? 지연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동료야. 왜?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결정했어요. 더 알아봐야 해. 그 주말 현우는 지연과 함께 쇼핑을 갔어요. 지연이 옷을 고르는 동안 현우가 말했어요. 요즘 행복해.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당신이 있어서.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주 현우는 민호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민호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현우가 솔직히 말했어요. 지연, 요즘 이상해. 회식 많다고 하는데 너 말로는 아니잖아.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회사 회식 정말 적어. 지연 팀은 더 그렇고.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지연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들어보니 지연 팀장님과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있어. 김민준 팀장.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 그 이름이야. 현우는 집에 돌아와 지연을 기다렸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현우가 안아주며 말했어요. 사랑해. 지연도 대답했어요. 나도. 하지만 현우의 의심은 이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지연이 출근한 후 현우는 그녀의 차 열쇠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지연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어요. 현우는 운전석에 앉아 블랙박스를 켜고 최근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할 정도였어요. 첫 번째 영상은 지난 월요일 거였어요. 지연이 회사에서 출발해 집으로 오는 길이라고 했는데 영상 속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선명하게 강남 호텔이라고 안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호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고 이 시간 후에야 다시 출발했어요. 현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요일 밤 회사에서 나와 직선으로 강남 호텔로 갔어요. 현우는 핸드폰으로 그 영상들을 모두 녹화했어요. 이게 진짜야? 현우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영상 속 시간대가 지연이 회식 끝났다고 메시지 보낸 시간과 딱 맞았어요. 현우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지연의 은행 앱 비밀번호를 알았어요. 예전에 함께 관리하자고 공유했던 거예요. 현우는 로그인해서 최근 카드 명세서를 열어봤어요.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강남 호텔 레스토랑에서 250 영원 결제, 그 다음날 스파 서비스 180 영원, 심지어 룸서비스 300 영원까지 있었어요. 지연이 혼자서 이런 돈을 쓸 리 없었어요. 게다가 결제 시간은 밤 10시 이후 회식 끝난 후였어요. 현우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꽉 쥐었어요. 이 돈은 어디서? 동료랑? 하지만 명세서에 호텔 객실 요금이 2번이나 나왔어요. 500 영원씩. 현우는 화면을 캡처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연호안이 아니야. 분명해. 그날 저녁 지연이 돌아오자 현우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어요. 오늘 어땠어? 피곤해.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안겨들며 대답했어요. 응,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었어. 당신은? 현우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나도 바빴어. 저녁 먹자. 하지만 식사 중에 현우의 시선이 지연의 핸드폰으로 자꾸 갔어요. 지연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미소 짓는 게 보였어요. 현우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누구지? 금인준? 다음 주 월요일 지연이 메시지 보냈어요. 오늘 회식 때문에 늦을 것 같아. 미안. 현우는 바로 답했어요. 알았어. 조심해. 하지만 현우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지연의 회사 근처로 갔어요. 카페에 앉아 창밖을 지켜봤어요. 6시쯤 지연이 건물에서 나왔어요. 화려한 메이크업에 짧은 스커트 차림이었어요. 회식에 왜 이렇게? 현우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따라 나섰어요. 지연이 택시를 타자 현우도 뒤따라 택시를 잡았어요.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조용히. 택시는 강남 호텔 앞으로 멈췄어요. 현우는 멀찌감치 내려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지연이 내려서 있자 곧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40대쯤 된 남자,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어요. 현우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지연이 그 남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남자가 다가와 지연의 허리를 감싸며 가볍게 입맞춤했어요. 늦었네, 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 교통이 막혔어. 그들은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흔들렸지만 얼굴이 선명했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나한테?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남자의 얼굴, 지연의 미소. 이게 현실인가? 현우는 인터넷으로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 한 곳에 전화했어요. 외도 조사 부탁드려요. 아내예요. 사무소 직원이 물었어요. 자료 좀 주시겠어요? 사진이나 정보. 현우는 이메일로 사진과 지연의 일정을 보냈어요. 일주일 안에 결과 주세요. 그 주 내내 현우는 지연 앞에서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수요일 저녁 지연이 늦게 들어오자 현우가 물었어요. 오늘도 바빴어?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팀장님과 미팅. 이제 샤워할게. 팀장님? 현우의 머릿속에 그 남자가 스쳤어요. 목요일 아침 현우가 커피를 타며 말했어요. 주말에 어딜 갈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미안해. 현우는 속으로 끓었어요. 또 그 남자랑? 금요일 오후 탐정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고서 완성됐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현우는 회사에서 몰래 빠져나가 사무실로 갔어요. 탐정이 파일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 남자, 김태준이에요. 42살, 지연씨 회사 전략팀장. 결혼해서 딸 하나 있어요. 고등학생. 현우의 손이 떨려 파일을 펼쳤어요.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지연과 태준이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카페에서 손잡는 장면, 심지어 부산 기차역에서 함께 있는 사진까지 보고서에 적혀 있었어요. 관계는 반년 넘었어요. 처음엔 업무 미팅으로 시작했지만 곧 불륜으로 변했어요. 주 2, 3회 만남, 주로 강남과 여의도 호텔에서. 통화 기록도 있었어요. 매일 저녁 1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에. 현우가 물었어요. 부산 워크숍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서 간 여행이에요. KTX 티켓 2장, 호텔 예약 태준 명의로. 스파도 둘이 했어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게다가 태준의 과거 기록, 몇 년 전 다른 여직원과 외도한 적 있었어요. 회사에서 소문났지만 무마됐어요. 현우는 파일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연이 아직 안 왔어요. 현우는 테이블에 파일을 놓고 기다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지연이? 우리 행복했잖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연이 들어오며 웃었어요. 여보, 왔어.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일을 가리켰어요. 이게 뭐야? 지연의 미소가 굳었어요. 그녀가 파일을 열어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 알아. 김태준이야?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 어떻게 된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년? 워크숍도 거짓말. 왜 나한테? 지연은 울며 앉았어요. 처음엔 업무였어. 그런데 끌렸어. 미안해, 현우야. 현우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 지연이 현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현우는 피했어요. 생각할 시간 줘. 그날 밤 현우는 소파에서 잤어요.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커피를 타며 말했어요. 오늘 회사 안 가? 지연은 빨개진 눈으로 대답했어요. 쉬고 싶어. 우리 이야기하자.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준비 안 됐어. 출근길에 현우는 탐정에게 전화했어요. 더 조사해 주세요. 끝까지 탐정이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추가 자료 보낼게요. 그 주말 현우는 파일을 다시 봤어요. 태준의 집 주소, 가족 사진까지 있었어요. 현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태준의 딸, 지연이 그 애를 생각이나 했을까? 지연이 다가와 말했어요. 끊을게. 태준이랑. 제발 용서해. 현우가 물었어요. 정말? 어떻게 믿어? 지연은 울며 대답했어요. 증명할게. 핸드폰 줘봐. 그녀가 태준 번호를 삭제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월요일 저녁 지연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현우가 물었어요. 오늘 태준 봤어?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피했어. 미팅도 안 갔어. 현우는 믿고 싶었지만 탐정의 추가 보고서가 왔어요. 태준이 지연에게 메시지 보낸 기록. 보고 싶어. 어젯밤 생각나. 현우는 지연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끊는 거야? 지연이 놀라서 핸드폰을 봤어요. 차단했는데. 미안. 현우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화요일 아침 현우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지연이 울며 매달렸어요. 안 돼, 현우야. 한 번만 용서해. 하지만 현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모든 증거가 그의 손에 있었어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현우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지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에 모든 증거가 맴돌았어요. 사진, 영상, 명세서, 탐정 보고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커피를 타서 지연에게 건넸어요. 그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오늘 회사가? 현우가 물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쉬고 싶어. 우리 이야기하자. 현우는 컵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나도 생각할 게 많아. 나중에 출근길에 현우는 파일을 다시 정리했어요. 모든 걸 한 봉투에 넣었어요. 사진은 프린트해서, 영상은 USB에 복사했어요. 은행 명세서도 출력했어요. 부산 여행 증거까지. 이제 준비됐어요. 월요일 저녁 지연이 일찍 돌아왔어요. 현우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오늘 일찍 왔어. 우리 같이 먹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식사 중에 지연이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끊을게. 현우는 손을 빼며 말했어요. 믿고 싶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증거? 무슨 소리야? 현우는 식탁을 치우고 소파로가 앉았어요. 금요일에 이야기하자.
그날 기다릴게. 화요일부터 현우는 지연의 움직임을 더 주의 깊게 봤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현우의 시선이 갔어요. 수요일 저녁 지연이 또 메시지를 확인하며 웃었어요. 현우가 물었어요. 누구야? 지연이 재빨리 화면을 끄며 대답했어요. 동료. 업무야. 현우는 속으로 한숨 쉬었어요. 아직도 연락하나? 목요일 아침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지연에게 말했어요. 금요일에 늦게 올 것 같아? 회식?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일찍 올게. 약속해. 하지만 현우는 알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금요일 오후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팀 회식 때문에 늦을 것 같아. 미안. 현우는 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방을 정리했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어요. 조명을 켜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현우의 가슴이 무거웠어요. 11시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연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고 입술에 립스틱이 번져 있었어요. 그녀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여보, 왔어. 피곤해. 현우는 일어나지 않고 말했어요.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지연이 다가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 테이블 위 봉투가 보였어요. 그게 뭐야? 현우는 봉투를 열고 첫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지연과 태준이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따라갔어. 네가 택시 타는 거 봤어. 지연이 사진을 빼앗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야. 업무 미팅이었어. 현우는 다음 사진을 꺼냈어요. 호텔 로비에서 팔짱 낀 사진. 미팅? 키스하면서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우가 계속 꺼냈어요. 블랙박스 영상 캡처, 은행 명세서. 여기 300, 영원 레스토랑 결제. 혼자서? 아니면 동료랑? 지연이 명세서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건 팀원이랑. 현우가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매일 1시간 통화. 업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지막으로 부산 호텔 화단과 KTX 티켓 복사본을 꺼냈어요. 워크숍? 둘이 간 여행이지.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처음엔 업무였어. 태준 씨가 나를 유혹했어. 현우가 물었어요. 반년?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지연은 무릎을 꿇고 현우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잘못했어. 끈을게. 용서해줘, 여보.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현우는 그녀를 밀치지 않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네가 호텔에 있을 때 난 집에서 기다렸어. 네가 회식이라고 할 때 난 믿었어. 이제 미안하다고? 늦었어. 지연이 소리쳤어요. 우리 결혼 생활이 지루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호기심이었어. 태준 씨가 매력적이었어. 현우가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호기심? 그게 배신의 이유야. 지연은 울며 매달렸어요. 제발 한 번만. 아이도 낳자. 새로 시작하자. 현우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혼하자. 더 이상 못해. 지연이 충격으로 주저앉았어요. 안 돼. 사랑해, 현우야. 현우는 봉투를 치우며 대답했어요. 사랑? 네가 한 게 사랑이야? 그날 밤
현우는 방문을 잠그고 잤어요. 지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출근하며 말했어요. 변호사 만나볼게.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기다려줘. 그 주말 현우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파일을 보여주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해요. 이혼 소송에 유리하고 태준 씨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현우가 물었어요. 얼마나 걸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몇 달. 하지만 승산 있어요. 현우는 서류에 사인했어요. 집에 돌아와 지연에게 말했어요. 소송 시작할게. 지연이 울며 말했어요. 취소해. 태준한테 연락 안 할게. 하지만 현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집 안 분위기가 얼음장 같았어요. 지연이 아침에 현우를 위해 밥을 차렸어요. 먹고 가. 현우는 먹지 않고 나갔어요. 저녁에 지연이 꽃을 사와서 건넸어요. 우리 다시. 현우가 꽃을 내려놓았어요. 필요 없어. 지연은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현우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현우는 그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 주 후 소송 서류가 지연에게 도착했어요. 그녀가 서류를 보며 현우에게 달려왔어요. 이게 뭐야? 정말 할 거야? 현우가 대답했어요. 응. 끝내자. 지연은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현우가 막았어요. 복사본이야. 소용없어. 지연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 잘못이야. 용서해.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현우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사진, 명세서, 탐정보고서.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측 변론? 지연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화해를 원해요. 하지만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태준 소송도 병행됐어요. 태준이 법정에 서서 말했어요. 업무 관계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외도 사실 인정. 이혼 성립. 지연은 재산 대부분을 잃었어요. 아파트 지분, 저축.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지연 씨, 팀장님과 상사가 불렀어요.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가. 지연은 사표를 냈어요.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딸아, 왜 그랬어? 엄마가 안아주며 물었어요. 지연은 울며 대답했어요. 몰라. 바보였어. 태준은 더 심했어요. 아내가 소식을 듣고 소송 걸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파탄 났어. 태준이 변명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아내는 딸을 데리고 나갔어요. 회사에서 태준을 불렀어요. 전략팀에서 물러나. 다른 부서로. 태준은 책상을 정리하며 한숨 쉬었어요. 배상금도 컸어요. 현우에게 5천만 원. 태준이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합의하자. 현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법대로. 현우는 승소 후 아파트를 정리했어요. 여의도 집에서 옛 사진을 버렸어요. 지연의 옷, 반지. 이제 끝이야. 회사에 정근 신청했어요. 부산지사로 가고 싶어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새 출발해라. 현우는 짐을 챙겨 기차를 탔어요. 부산 도착해 새 아파트를 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새 직장에서 현우는 바빴어요. 동료들이 환영했어요. 현우 씨, 잘 부탁해. 현우는 미소 지었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저녁에 바다 산책로를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과거는 잊자. 몇 달 후 현우는 취미를 찾았어요. 등산 클럽에 가입했어요. 산 정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상처는 있지만 강해졌어. 어느 일요일 아침 현우가 발코니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요즘 어때? 친구가 물었어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현우는 컵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눈빛이 밝아 보였어요. 배신의 아픔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됐어요.